단계 수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죠. 템베거의 여신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아까 잠깐 등장하셔서 많은 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여기서 네. 위원님이 나오셨을 때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되는데 수급도 많이 꼬여 있고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연고점을 경신을 했고 시장도 지금 뒷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후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고 또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 전략보다는 내주, 한 주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를 한번 보시면은 전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와줬고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 나와줬지만은 한번 시장이 또 이렇게 올려놓고 패대기 쳐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어제 시장 마이너스 2% 종가 이제 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살짝 반등이 나오는 듯 했지만은 지금 현재 그 반등폭을 돌려내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내주 이제 본다면은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시장이 좀 밀린 것은 또 우리 유로존의 CPI가 좀 높게 나온 점도 있지만은 이어서 이제 8월 달 보니 8월 달 무역 수지 적자폭이 66년 만에 최대폭을 일단 기록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이 여파로도 지수가 조금 정강 후약으로 들어가면서 종가를 저가로 마감을 했고요. 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26개월 만에 역성장했다는 소식이 또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주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제도 우리가 그저께 같은 경우 수요일 정도에는 또 관련해서 좀 중국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청두에서 전일장 청두에서 2,100만 인구 락다운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봉쇄 소식이 이어지면서 왠지 뭐 이제 조금 코로나도 풀리고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하면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훈풍이 일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런 걸 모두 무시한 채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또 항공주들 유가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주들이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전 저점을 조금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것이 좀 언제까지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주에는 선업 동시 만기일이 내주 목요일에 있고요. 또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추석 연휴 이후에는 미국의 CPI, PPI 발표뿐만 아니라 미국의 선물 옵션 또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후에 또 우리가 FOMC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구간에서 뭐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해서 급하게 매수를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저점 확인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2,400선 그리고 또 한 번 더 2,400을 잘 지켜내는지 안 지켜내는지 이후에 만약 2,400에서 밀린다면은 2,350선 뭐 그 이하까지도 한 번 더 넓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직 9월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최근에 2차 전지나 또 뭐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신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밀어낼 때 이제 뭐 실적 굉장히 좋은 종목들, 3분기 실적 상향된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찾아간다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가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기 때문에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은 포트에서 한 30%에서 50% 정도는 잡아간다고 모아간다 생각하시면서 들고 가시면은 9월달 이겨내고 10월달 반등장에서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은 저점 확인을 해보면서 천천히 여유롭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오늘 시장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 특징주는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오늘은 사실 5G가 굉장히 시장이 강한데요. 그좀 이제 상한가를 말아 올리지 못하는 흐름인데 아무래도 오늘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나온 이슈로는 미국에서 뭐 광대역 인프라 구축에 1조 원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네옴시티 5G 수출을 50조 원 지원을 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동반해서 이제 5G 관련주 중에서 뭐 일단은 머큐리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한번 이제 우리가 눌림목에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는 뜻이 아니라 눌림목에서 1차, 2차, 3차 지지 여부를 보시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켜보다가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뭐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지금 매수하시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관심 있게 보자. 또 5G즈 관련주들도 저가에 있기 때문에 저가 중심된 종목들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오늘 특징주는 머큐리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5G 섹터인데요. 위원님의 분석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종목 네. 제가 또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이제 머큐리라는 이제 종목이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네. 되는데 예, 국내 최초로 와이파이 6 공유기를 WFA로부터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급등이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또 네트워크 인프라 활성에 따라서 이제 수혜가 굉장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5G, 6G 관련해서는 이제 스타트를 하는 흐름이니까요. 자, 스타트하고 난 뒤에 121선까지 눌림목이 온다면은 한 7,3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이 종목을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 AS도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 SL 보도록 하겠습니다. SL 점검 좀 해주세요, 위원님. 자, SL은 이제 우리가 뭐 헤드램프, 자동차에 있으면 헤드램프, 이 램프 쪽에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와주면서 실적 개선이 이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세시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세시 만드는. 그래서 현대차 그룹하고 GM 이쪽에서 전년은 이제 생산량이 조금 줄어들어서 감소하다 보니까 좀 매출이 많이 좀 안 나왔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다시 매출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램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7% 그리고 환율 효과,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환율 효과를 또 입었다고 보고 있고 또 램프 같은 경우는 LED 램프 적용을 많은 이제 그 자동차에 이렇게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 적용도 굉장히 뭐 두세 제품이 아니라 많은 제품에 이제 적용되다 보니 이 매출 LED 램프 매출이 굉장히 뛰었습니다. 이 부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또 SL 미러텍 실적도 연결되면서 이런 연결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또 이번에 남미 쪽은 200%, 북미는 100%, 또 유럽 쪽은 한 80%대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꾸준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굉장히 매출이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3분기, 4분기가 살짝 조금은 이제 우리가 뭐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께 4만 원, 목표가 4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4만 원 돌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4만 원 찍어줬고요.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제가 장중에 이제 SL을 말씀드렸을 때 한 번씩 악재가 나오죠. 그래서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단기적인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장중에 마이너스 9%까지 밀어냈지만은 이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들고 가셔야 되고 실적만 바라보고 가져가자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 다음날 바로 양봉이 나와줬고요. 이어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타면서 목표가까지 도달해 줬는데요. 자,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린다고 해서 지수가 밀린다고 해서 밀려서 한 번씩 흔들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뭐 지수뿐만 아니라 악재가 단기적인 악재가 나와서 밀릴 때는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바라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또 지금도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이 단기적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저점을 지지를 하고 다시 또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단타나 단기보다는 조금 상승 방향성에 배팅해서 투자를 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환율 효과도 아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 4만 원이었는데 도달을 했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은 꾸준히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종목 AS 진행해 볼게요. 바로 화신입니다. 화신 최근에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이 종목도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화신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이 조금 나고 있죠. 나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지금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저께 드리고 목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늘 이제 장중에 7%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자동차 부품 쪽의 실적이 97% 정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화신도 실적이 좋고 뭐 다른 종목들도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이 좋은데 SL이 좀 더 좋았고요. 샤시나 그리고 바디 연료 탱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전기차 제품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로도 얽혀 있고요. 추가적인 탄력은 우리가 이제 수급 상황을 조금 보면서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은데 오늘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입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수익이 10% 이상 났을 때는 반 정도 익절하시고 밀린다 싶으면 매수가 손절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종목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좋고 흐름이 괜찮습니다. 수익이 10% 정도 나면 반 정도 덜어내고 보자라고 해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AS 진행을 해볼게요, 위원님. 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서 꾸준히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자 목표가를 주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목표가 14만 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장중에 6% 급등이 나와주면서 14만 2,500원 도달을 해줬고요.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한 10% 정도 여러분들께 단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점심값뿐만 아니라 저녁값까지 벌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이를 수도 있으니까요. 대응 전략 세워드리면 무조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사실 중국 정부에서 뭐 임플란트 서비스 가격을 표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VBP라고 해서 정부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가격 단가를 일괄적으로 좀 낮추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실시를 한다고 하고 난 뒤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향 매출이 있다 보니 이렇게 많이 밀어냈는데요. 이제 단기적으로 악재가 됐고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만큼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지고 이제 9월부터 이달부터 국공립병원은 부터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국공립병원이 전체 병원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민영 병원까지 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VBP 정책에 맞게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유럽이나 뭐 미국 대비해서도 가격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미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왜 주가가 급등했다가 밀어내나?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변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노이즈가 있었죠. 중국에서 청두에 2,100만 인구 락다운 봉쇄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살짝 또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데 조금 윗골이 달 수 있는 부분, 또 금요일이라는 부분, 또 미국이나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 얘기가 나온다면은 동사 매출이 해외 매출이 많은 만큼 또 이런 부분이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고 좋지만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급등하면은 쉬어갈 수 있다는 것.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14만 원을 찍으면요. 중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매수가가 낮다면 상관없지만은 만약에 내가 중간에 사셨다 하시면요. 어느 정도 부분 익절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목표가 14만 원에 도달을 했고 또 중국발 수혜 기대감 반영되면서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면 쉬어갈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AS 진행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점심값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녁값까지 벌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기대감을 갖고 들어볼게요, 위원님. 네. 앵커님은 혹시 폰 어디 거 쓰시나요? 저는 삼성이요. 네,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폰 관련한 이제 소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한국정보통신인데요. 자, 신용카드 부가가치 통신망 전문 업체이고요. 사실 이제 애플페이에서 이제 9월달 이달을 시작점으로 현대카드하고 독점 계약을 해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동사도 그렇고 애플페이 쪽도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 정도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수년 전부터 계속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돌았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제 정체되고 연결되지 못한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맞지 않을까. 예, 조금 우리가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하고 단독으로 결제를 위해서 뭐 기술 부분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이 부분 살펴보니까 애플 전용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은 주가 탄력성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무근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코스트코나 뭐 CU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형 업체를 통해서 이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릴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교통카드, 티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연동해서 이제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1,500원 조금 밀린다 그러면은 10,000원 전후까지 밀린다고 2차 매수를 꼭 2차보다는 3차, 1차보다는 2차, 2차보다는 3차 분할 매수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2,5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넥스트 레벨 종목은 바로 한국정보통신이었습니다.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9,500원 잡아주셨고요. 관련 모멘텀까지 분석해 주셨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인데 위원님이 또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자,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자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기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월, 화, 수, 목급 5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여러 차례 내드렸고요. 모두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다시 모아가는 종목들이 있고 내주에 또 기다리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자, 내일 1시, 오후 1시에 입장하셔서 무료 방송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오후 1시에 아이린 위원님의 전세자금 프로젝트 무료 공개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나오시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네.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